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한국 사회에서 소소하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이에요. 작은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택배를 배송하는 모습을 본 거 있으세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아내가 옆에서 택배 전표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체면이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자, 여기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형 화물을 하다 보니 그냥 현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건설 현장도 많이 다니고 아파트도 많이 왕래합니다. 택배 배송 현장도 보고 선거철 홍보일도 봤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시간에,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당신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전에 일하던 회사의 부장이 어느 날 당신 아파트 택배를 배송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니면 당신의 상사였던 사람이 마트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 놀라겠죠. 동정할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느낀 건 달랐어요. 가장 큰 감정은 미안함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얼마나 난처해 했는지 느껴졌거든요.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슬그머니 편의점으로 가서 아메리카노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편하게 택배를 배송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 다음에 잠깐 만나서 커피를 함께 마셨어요. 그분은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이 회사를 창업한다고 해서 도와주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식이 하고자 하는 것을 돕다 보니. 그분은 충분히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이 오는 시간을 피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분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일하시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알아요? 이런 일들이 제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에요. 매년 연말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은퇴자 모임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주로인데 다들 공무원 출신이거나 공기업 출신이신 분들이에요. 예전에 꽤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연중 두세 번밖에 못 본다고 해도 전화는 자주 받아요. 뭔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소식을 전하거나. 그래서 항상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그 모임에서 나오는 대화의 패턴이 정말로 같아요. 먼저 시작은 늘 건강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아파? 약을 바꿨어. 병원을 옮겼어. 이런 식으로 30분, 1시간이 흘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화의 흐름이 바뀌어요. 건강 이야기에서 경제 이야기로. 요즘 물가가 미쳐서 연금으로는 못 사는데 나이가 들수록 돈이 자꾸 든다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군가 이런 말을 꺼내요. 월 100만 원만 벌 수 있는 일자리 있으면 좋겠다. 아, 부인과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싶다는 거겠네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이런 말이 따라와요. 그런 자리는 있긴 한데. 근데 뭐가? 차마 체면상 못하겠어. 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는 거다. 정확히는요. 아직도 당신이 했던 직책과 직급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맞춰서 살고 있다는 거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아시나요?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서도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년을 맞이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거든요. 다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뭘 하신 거냐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직책과 직급을 안고 살겠다. 이걸 선언하고 은퇴하신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봤거든요. 한 번은요. 선거철에 제가 선거 광고 차량 업무를 맡아서
20일간 어떤 지역구 사무실을 담당한 적이 있어요. 첫날 사무실에서 낯익은 분을 봤어요. 아, 그분이 지역 기관장을 했던 남편의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그 선거철 동안 뭘 하고 계셨냐면 홍보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전단을 나눠주고 선거를 홍보하는 일을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차량이 붐비는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인사를 하는 것을 한두 번은 봤을 거예요. 남편분은 퇴직 후에 각종 소송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부인은 제게 말씀했어요. 그냥 좋아하는 정당이 있어서 봉사 차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나요? 선거 홍보 요원을 해본 사람이면 그 고생을 알아요. 정말로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팜플렛을 나눠주고 떨어지는 인사들을 받고 그걸 60대 중반의 나이에 한다는 건 저는 그 부인의 눈빛에서 뭔가를 봤어요. 이분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일했던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형편이 꽤 어려워졌다고 했어. 아, 여기서 뭔가 느껴지나요? 그 부인의 남편은 현직 시절에는 기관장이었어요. 높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요. 홍보요원으로 거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저에게 건넨 말 봉사 차원에서라는 말 속에는요. 이건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자신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가식이 숨겨져 있죠. 나는 아직도 기관장의 부인이라는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아니셨을까요? 그리고 또 봤어요. 건설 현장에서요.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혹은 전혀 다른 직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공무원 중간급 출신의 은퇴자들을 말이에요. 이분들은 건설 기술이 없으니까 주로 뭘 하느냐면요. 경비를 하거나 중장비 안전 신호수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길게 사연을 들을 시간은 없어요. 근데 이건 분명한 거예요. 모두 다 고달픈 인생이라는 점. 일부는 주거지와 먼 현장에서 근무해요. 그리고 건설 현장은 정말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해요. 요즘은 안전요원들이 등에 빨간 깃발을 달고 근무하는데 그 깃발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다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은퇴한 나도 저 깃발을 달고 일할 수 있을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쩌면 더 비극적인 건 그들도 그 깃발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 하지만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이 현실을 지배한다는 거. 그리고 그 체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선택지를 좁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요. 연금도 받고 저축도 있고. 근데 조금 더를 원해요. 부인과 맥주 한 잔, 아이들 손주들 생일 선물, 그런 정도의 돈.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뭐냐고요? 대부분이 체면상 그런 일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편의점 알바, 택배 배송, 건설 현장 경비, 가정부, 청소용역, 동물병원 보조원, 이런 일들. 그런데 아시나요? 이 일들이 정말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단지 할 용기가 없는 것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예전에 5급 공무원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편의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현직 시절 직책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정말로 지금도 죽을 때까지 당신을 정의하는 기준이 과거의 직책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비극적인 게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월 1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긴 한가? 네, 있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월 200만 원 정도 되는 자리도 찾아보면 있어요. 정말로요. 다만 당신이 생각하는 괜찮은 일이 아닐 뿐이에요. 당신의 과거 직책에 맞는 격이 있는 일이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할 용기가 없는 것에 가깝다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어요. 당신이 만약 은퇴 후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자신이 없다면요. 혹은 월 1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자존심이 상한다면요. 아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부인이 일을 하면 어떨까? 아, 이 말을 들으면 난리가 날 일이 생길 겁니다. 아니, 내가 부인까지 일을 시키냐고? 돈에 미쳐서. 가부장의 자존심은 어디 간 거냐고. 이런 비아냥들 말이에요.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제 글을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도 쌍심지를 켜고 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 속에는 가식과 체면에 똘똘 묵여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의 의도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 해요. 그런 환경을 부부 스스로가 만들어야지 과거에 매여서 서로가 불편한 환경 속에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특히 노후 자금이 부족한 은퇴자라면 이 부분 과감한 과거의 형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근데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여성에게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게 봐줘요. 예를 들면요. 나이가 들어도 전문학원의 강사 일을 할 수 있고 돌봄센터에서 일할 수 있고 엄마 커뮤니티에서의 일들도 있고 아이들 방과 후 돌봄도 있고 카페 알바도 상대적으로 더 잘 받아줘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를 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남자라면 어떨까요? 같은 일을 해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냐면요. 당신의 관점을 180도 바꿔본다면, 아, 내 아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현대의 은퇴 부부가 살아가는 하나의 스마트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은퇴한 부부가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게 되면 황혼이혼이 늘어난다고 해요.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고 서로를 너무 많이 마주치다 보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인이 일을 나가고 남편이 가끔씩 일을 하면서 시간을 분산시킨다면 오히려 더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으니까 독립적이고 만났을 때는 더 반가울 수 있고 새로운 이야깃거리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요. 당신의 과거 직책이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당신이 과거 직책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면 좋겠다. 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은퇴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에요. 생로병사처럼 숙명처럼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직책을 안고 살겠다는 다짐으로 은퇴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과거에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본 그 택배 배송원, 그 홍보요원, 그 건설 현장의 안전요원들. 그분들이 정말로 불행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니, 물론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요. 그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거였어요. 일을 해야만 하는 은퇴자와 일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100만 원 수익을 바라는 입장은 상당히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후자라면 그 일에 대한 체면만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아마 훨씬 더 편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여도 같고 일의 강도도 같겠지만 마음의 무게는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 은퇴자들이 겪는 가슴 아픈 현실들이에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단지 체면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50대, 60대라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정의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 직책도, 당신의 직급도, 당신의 직책도, 오직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요. 첫 번째, 월 100만 원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월 100만 원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특히 은퇴자에게는요. 그것으로 부인과 맥주 한 잔을 함께 할 수 있고, 손주들 생일 선물을 사줄 수 있고, 의약품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부인이 가고 싶던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일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할 용기가 없어서라는 것을 아세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가, 못하는가. 그게 당신의 인생을 나눕니다. 두 번째, 가부장적 사고를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혹시 당신의 아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아내가 그 일에서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인드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미래의 슬기로운 은퇴 준비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의 선택지를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수많은 관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과거 직책에만 있던 건 아니에요. 당신의 경험에, 당신의 지혜에, 당신의 인생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택배를 배송한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영역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을 더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그 택배 배송원과 마신 아메리카노 커피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날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회사를 창업한다고 해서 도와주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나요? 그 말씀 속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랑 말이에요. 당신이 월 100만 원을 버는 것도, 당신의 아내를 일을 시키는 것도, 당신이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것도 결국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자존심의 상처는 당신의 은퇴 생활을 더 탄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은퇴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직책을 내려놓고, 당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당신의 과거를 내려놓고, 가부장적 사고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요.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더 자유로워지는지, 당신의 가족이 얼마나 더 가까워지는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례들과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